박종남은 새벽 5시 반에 눈을 뜨는 습관이 생긴 지 벌써 2달이 되었습니다. 칠순을 바라보는 나이에 이런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될 줄은 몰랐죠. 얼마 전 같은 동기회 모임에서 친구 하나가 갑자기 쓰러져 병원에 실려간 일이 있었어요. 그 친구는 평소 건강하다고 자부하던 사람이었는데 하루아침에 중풍으로 말도 제대로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 일을 겪고 나서 종남은 자신의 건강을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었어요. 회사 일로 바쁘게 살아온 세월 동안 몸 관리는 뒷전이었죠. 담배도 끊은 지 10년이 넘었고 술도 적당히 마시는 편이었지만 운동이라고는 가끔 골프장에 나가는 것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의사에게 상담을 받아보니 걷기 운동이 가장 좋다고 하더군요. 특히 새벽 공기가 맑을 때 걷는 것이 몸에도 좋고 마음에도 좋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집 근처 아파트 단지만 돌았는데 점점 재미가 붙어서 걷는 범위를 넓히기 시작했죠. 오늘도 종남은 운동화 끈을 단단히 매고 집을 나섰습니다. 아직 해가 뜨기 전이라 거리는 조용했어요. 가로등 불빛만이 길을 밝히고 있었죠. 찬 공기가 폐를 파고들면서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런 시간이 좋았어요. 아무도 없는 거리를 혼자 걷는 것이 오히려 자유롭게 느껴졌죠. 평소와 다른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집에서 10분 정도 걸어가면 나오는 골목인데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었어요. 좁은 골목길 양쪽으로 낡은 상가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대부분 문을 닫고 있었지만 어디선가 은은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죠. 그때 코끝에 달콤한 냄새가 스쳤습니다. 팥 냄새였어요. 어린 시절 엄마가 해주던 팥죽 냄새와 비슷했죠. 종남은 무의식적으로 그 냄새를 따라 걸었습니다. 냄새가 점점 진해지더니 작은 가게 하나 앞에 도착했어요. 복희네 찐빵이라는 소박한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가게 안에서는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죠. 찜통에서 나오는 김이었어요. 종남은 잠시 그 앞에 서서 생각했습니다. 찐빵을 먹은 지가 언제였을까요? 아마 10년도 더 된 것 같았어요. 종남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직 이른 시간이라 가게가 문을 열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김이 계속 피어오르는 것을 보니 분명 영업 중인 것 같았습니다. 용기를 내어 유리문을 밀고 들어갔죠. 어서 오세요. 따뜻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가게 안은 생각보다 아늑했어요. 작은 테이블 서너 개와 의자들이 놓여 있었고 한쪽 벽에는 커다란 찜통이 김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서 앞치마를 두른 여인이 찐빵을 하나씩 꺼내고 있었죠. 종남은 그 여인의 뒷모습을 보는 순간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디서 본 듯한 실루엣이었어요. 여인이 고개를 돌려 인사를 했을 때 종남은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복희, 누나? 어머, 이게 누구야? 종남이 아니야? 정복희였습니다. 어린 시절 같은 동네에 살았던 복희 누나가 맞았어요. 종남보다 2살 위였던 그녀는 동네 아이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았죠. 예쁘기도 했지만 성격이 활발하고 친절해서 모든 아이들이 따랐습니다. 아, 정말 오랜만이네요. 여기서 만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종남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복희는 손을 털며 다가왔어요.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종남이 맞지? 아, 정말 반가워. 몇십 년 만이야? 여기 앉아봐. 복희는 종남을 테이블로 안내했습니다. 둘 다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너무 오랜만에 만남이라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누나는 언제부터 여기서 찐빵 가게를 하신 거예요? 한 5년 정도 됐나?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고 혼자 지내다가
뭔가 할 일이 있어야겠다 싶어서 시작했어. 어릴 때부터 손맛이 좋다는 소리를 들었잖아. 복희는 찜통에서 각 꺼낸 찐빵을 접시에 담아 종남 앞에 놓았습니다.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찐빵은 정말 맛있어 보였어요. 한 개 드셔봐. 팥도 직접 삶아서 만들었어. 종남은 조심스럽게 찐빵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부드러운 식감과 달콤한 팥의 맛이 입안에 퍼졌어요. 순간 어린 시절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아, 이 맛이야. 누나가 어릴 때 어머니한테 배워서 만들어주던 그 맛이에요. 기억하고 있었구나. 그때 너 정말 찐빵 좋아했었지. 우리 엄마가 만들어주면 제일 먼저 달려와서 먹곤 했어. 둘은 찐빵을 사이에 두고 앉아 어린 시절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절 겨울이면 연탄불 위에 올린 찜통에서 피어오르던 하얀 김 시장통을 누비며 엄마 찐빵 사주세요 하고 졸라대던 기억들이 하나둘 되살아났죠. 그때 우리 동네에 찐빵 파는 아주머니가 있었잖아. 리어카에 찜통을 싣고 다니시면서 호루라기를 불던 분 말이야. 복희가 찐빵을 하나 더 꺼내며 말했습니다. 종남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 기억을 떠올렸어요. 아, 맞아요. 그분 호루라기 소리만 들어도 우리가 막 뛰어나갔죠. 그런데 돈이 없어서 그냥 구경만 하고 있으면 누나가 가끔 사주곤 했어요. 너 진짜 불쌍해 보였거든. 침만 질질 흘리면서 서 있으니까. 복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종남도 따라 웃었어요. 그 시절에는 찐빵 하나가 정말 큰 사치였죠. 아이들에게는 꿈만 같은 간식이었습니다. 그때 누나가 사준 찐빵이 제일 맛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 배가 고파서 그랬을 거야. 그때는 다들 가난했으니까. 하지만 그래서 더 맛있었던 것 같아. 지금처럼 뭐든 쉽게 사 먹을 수 있는 세상이 아니었잖아. 복희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 시절의 단순했던 행복을 그리워하는 듯 했어요. 종남도 마찬가지였죠. 지금은 돈이 있어도 그때만큼 간절하게 원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누나는 그때부터 요리를 잘했어요. 특히 겨울이면 군고구마도 구워주고 호떡도 만들어주고 동네 아이들이 다 누나네 집으로 몰려갔잖아요. 어머니가 손맛이 좋으셨거든. 나도 어깨너머로 배운 거지. 그때는 재료가 귀해서 정말 조금씩만 만들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더 정성스러웠던 것 같아. 복희는 찜통을 열어 찐빵이 다 익었는지 확인했습니다. 하얀 김이 왈칵 솟아올랐어요. 그 모습을 보니 어린 시절 복희네 부엌에서 보던 광경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종남아, 너는 뭐하고 지내? 결혼은 했고? 네, 결혼해서 자식들도 키웠는데 아내가 몇 년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지금은 혼자 살고 있습니다. 종남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복희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 그랬구나. 미안해, 괜히 물어봤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이제 적응됐어요. 자식들은 다 독립해서 각자 잘 살고 있고요. 그럼 나랑 비슷한 처지네. 나도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서 혼자 지내고 있어. 자식들은 다 외국에 나가 있고 둘 다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서로의 처지를 이해하는 묵묵한 공감이 흘렀어요. 혼자 사는 외로움을 아는 사람끼리만 나눌 수 있는 조용한 위로였죠. 그래서 이렇게 일찍 가게를 여시는 거군요. 혼자 있으면 새벽에 일어나게 되죠. 맞아. 잠도 깊게 못 자고 일찍 깨면 할 일도 없고 그래서 차라리 일을 시작하는 거야. 너도 그래서 이렇게 일찍 산책하는 거지? 네, 집에 혼자 있으면 답답해서요. 그래도 이렇게 걸으면 기분이 좋아져요. 종남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복희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로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죠. 그런데
오늘 여기서 누나를 만나서 정말 기뻐요. 이런 우연이 있을 줄은 몰랐어요. 나도 그래. 오랜만에 옛날 이야기할 사람이 생겨서 좋아. 혼자 지내다 보면 말할 사람이 없어서 답답할 때가 많거든. 복희는 진심으로 기뻐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종남도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우연히 들른 이 가게에서 이런 소중한 만남이 있을 줄은 몰랐죠. 그날 이후 종남의 새벽 산책 코스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복희의 찐빵 가게를 거쳐 가는 길로 고정된 거죠. 물론 본인은 그런 의도가 아니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어요. 운동 삼아 걷는 건데 그냥 우연히 이 길로 오게 되는 거지. 종남은 혼잣말을 하며 골목 어귀로 접어들었습니다. 벌써 사흘째 같은 시간에 같은 길을 걷고 있었어요. 복희의 가게에서 나오는 김이 멀리서부터 보였습니다. 또 왔네. 정말 성실하구나. 복희는 종남을 보자마자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제도 그제도 이맘때쯤 나타났던 터라 이제는 익숙해진 모양이었어요. 아, 그냥 이 길로 산책하다 보니까요. 찐빵 먹으러 오는 건 아니고. 종남은 괜히 변명하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복희는 이미 찐빵을 접시에 담고 있었어요. 그래도 지나가는 김에 하나 먹어야지. 오늘은 새로 만든 거야. 팥을 좀 더 달게 졸여봤어? 아니에요. 정말 괜찮습니다. 그냥 인사만 하고 가려고. 하지만 종남의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복희가 내민 찐빵의 달콤한 냄새가 코를 자극했거든요. 어제 먹었던 그 맛이 떠올랐죠. 에이, 뭘 그렇게 사양해. 어릴 때부터 찐빵 좋아하던 애가. 복희는 종남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찐빵을 그의 앞에 놓았습니다. 종남은 어쩔 수 없이 자리에 앉았어요. 사실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기대하고 있었던 거였죠. 혼자 살면서 이렇게 정성스럽게 만든 음식 먹을 기회가 별로 없었는데 정말 고마워요. 종남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혼자 사는 남자가 제대로 된 음식을 해먹기는 쉽지 않았거든요. 대부분 대충 때우거나 밖에서 사 먹곤 했습니다. 그럼 앞으로 자주 와. 혼자 만들어서 혼자 먹기도 그렇고 누군가 맛있게 먹어주는 모습을 보면 기분이 좋아져. 복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혼자 살면서 누군가를 위해 음식을 만들 기회가 많지 않았어요. 가게 손님들도 대부분 포장해서 가져가니까 직접 먹는 모습을 볼 수 없었죠. 그런데 매일 이렇게 일찍 준비하시는 게 힘들지 않으세요? 처음엔 힘들었는데 지금은 괜찮아. 혼자 있을 때보다 뭔가 할 일이 있으니까 시간이 빨리 가더라고. 그리고 이제 너 같은 단골도 생겼잖아. 복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종남은 괜히 기분이 좋아졌어요. 자신을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달라 보였습니다. 저도 요즘 아침이 기다려져요. 예전엔 혼자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게 지루했는데 우리 둘 다 혼자 사니까 서로 의지하면 되겠네. 나이 들어서 새로운 친구 만나기도 쉽지 않은데 둘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어색했던 첫 만남과는 달리 이제는 편안한 분위기였어요. 마치 오랫동안 이런 시간을 보내온 것처럼 자연스러웠죠. 그런데 누나, 저도 가끔 뭔가 해드릴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좋겠어요. 매번 받기만 하면 미안하니까. 뭘 미안해해. 그냥 이렇게 매일 와서 이야기해 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워. 복희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에게는 이런 소소한 대화조차 큰 위로가 되었거든요. 일주일이 지나자 종남의 하루는 완전히 새로운 리듬을 갖게 되었습니다. 새벽 5시 반에 일어나서 간단히 세수를 하고 운동복을 입고 집을 나서는 일이 자연스러워졌어요. 그리고 복희의 가게에 도착하는 시간도 거의 정확해졌습니다. 오늘도 또 왔네. 정말 시계보다 정확해.
복희는 종남을 보자마자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그가 올 시간을 알고 미리 찐빵을 준비해두고 있었어요. 운동하려고 시작한 산책인데 복희 누님 찐빵 때문에 살이 오르겠어요. 종남은 농담조로 말했습니다. 실제로 요즘 체중이 조금 늘었거든요. 하지만 기분은 좋았습니다. 몸이 건강해지는 느낌이었죠. 그럼 건강한 밥상을 내가 챙겨줄게. 찐빵은 일주일에 하나만. 복희는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종남 앞에 찐빵 대신 따뜻한 차를 내려놓았어요. 이게 뭐예요? 생강차야. 몸에 좋다고 해서 우려놨어. 찐빵보다 건강하지? 종남은 생강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알싸한 맛이 입안에 퍼지면서 몸이 따뜻해졌어요. 복희가 자신의 건강을 생각해서 준비한 거라는 생각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혼자 살면서 이렇게 누군가가 신경 써주는 게 얼마나 오랜만인지 몰라요. 종남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로는 자신의 건강을 챙겨주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자식들은 가끔 안부 전화를 할 뿐이었죠. 나도 마찬가지야. 누군가를 위해서 뭔가 준비한다는 게 이렇게 기분 좋은 일인 줄 몰랐어. 복희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로는 누군가를 돌보는 일이 없었어요. 가게 손님들과는 다른 특별한 정성을 들릴 수 있는 사람이 생긴 거였죠. 그런데 요즘 가게 손님들이 우리를 어떻게 볼까요? 매일 같은 시간에 와서 앉아 있으니까. 종남은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며칠 전부터 다른 손님들이 자신들을 힐끗힐끗 쳐다보는 것 같았거든요. 아마 좋은 시선으로 볼 거야. 어제 단골 아주머니가 그러더라고. 매일 아침 저렇게 정다운 모습 보면 마음이 따뜻해진다고. 복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실제로 가게 손님들은 매일 아침 나누는 두 사람의 대화를 보며 미소를 짓곤 했어요. 그래요? 민망하네요. 뭘 민망해. 우리 나이에 이런 인연을 만나는 게 얼마나 소중한 건데. 복희의 말에 종남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인연을 만나기가 어려운데 이렇게 특별한 만남이 있다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누나, 저도 가끔 집에서 반찬 같은 거 만들어 올까요? 혼자 먹기엔 양이 많을 때가 있어서. 그럴까? 나도 가끔 집에서 만든 김치나 장아찌 가져다 줄게. 혼자 살면 이런 것들 나눠 먹을 사람이 없어서 아쉬웠거든. 둘은 서로를 돌보겠다는 마음을 자연스럽게 표현했습니다. 어린 시절 함께 놀던 그때처럼 서로를 챙기는 마음이 되살아나고 있었어요. 그럼 내일부터는 제가 뭔가 가져올게요. 뭘 좋아하세요? 별거 아니어도 돼. 내가 직접 만든 거라면 뭐든 맛있을 거야. 복희는 벌써부터 기대되는 표정이었습니다. 종남도 마찬가지였어요. 누군가를 위해 음식을 준비한다는 것이 이렇게 설레는 일일 줄은 몰랐습니다. 한 달이 지나면서 복희의 가게는 동네에서 작은 화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찾아오는 종남과 복희의 모습을 보며 손님들은 미소를 짓곤 했어요. 어떤 할머니는 저 두 분 보면 마음이 포근해진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아저씨, 오늘도 정시에 오셨네요. 단골 손님 중 한 명인 김 사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는 출근길에 매일 찐빵을 사가는 사람이었어요. 운동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그래요. 종남은 여전히 조금 쑥스러워하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런 상황이 나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작은 가게가 자신에게는 소중한 공간이 되었죠. 보기 좋아요. 우리 부모님도 저렇게 지내셨으면 좋겠는데. 젊은 회사원이 지나가며 중얼거렸습니다. 복희는 그 말을 듣고 괜히 기분이 좋아졌어요. 오늘은 뭘 가져왔어?
복희가 종남의 손에 든 봉지를 보며 물었습니다. 요즘 종남은 매일 집에서 만든 반찬이나 과일을 가져왔어요. 오늘은 배추김치 담갔는데 혼자 먹기엔 너무 많아서요. 그리고 사과도 깎아왔어요. 종남은 봉지에서 김치통과 사과가 담긴 그릇을 꺼냈습니다. 복희는 김치 맛을 조금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 이게 정말 내가 담근 거야? 맛이 일품인데? 아내가 살아있을 때 옆에서 보고 배웠거든요. 처음엔 서툴렀는데 몇 번 해보니까 요령이 생기더라고요. 종남은 조금 자랑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혼자 살게 된 후 요리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 의외로 적성에 맞았어요. 정말 맛있어. 나도 오늘 집에서 멸치볶음 만들어 왔는데 같이 먹을까? 복희는 자신이 준비한 반찬을 꺼냈습니다. 작은 테이블 위에 두 사람이 가져온 음식들이 놓이니 소박하지만 정겨운 밥상이 되었어요. 이렇게 함께 먹으니까 밥맛이 살아나네요. 종남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혼자 먹는 식사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 허전했거든요. 하지만 복희와 함께 먹는 소박한 반찬들은 특별한 맛이 있었습니다. 우리 어릴 때도 이렇게 나눠 먹곤 했잖아. 너희 집에서 뭔가 맛있는 걸 해주면 우리 집으로 가져다 주고, 우리 집에서 맛있는 거라면 너희 집에 갖다 주고. 맞아요. 그때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좋은 시절이었어요. 두 사람은 어린 시절의 따뜻한 기억을 떠올리며 식사를 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다시 이런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이 신기하면서도 감사했어요. 손님이 오셨네요. 종남이 문을 보며 말했습니다. 중년 부부가 들어오고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복희는 자리에서 일어나 손님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부부는 찐빵보다 종남과 복희의 모습에 더 관심이 있는 것 같았어요. 아, 소문으로 들었는데 정말 보기 좋으시네요. 저희도 나중에 저렇게 지낼 수 있을까요? 아내가 남편에게 속삭였습니다. 복희와 종남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자신들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생각에 뿌듯했습니다. 찐빵 6개 포장해 주세요. 네, 금방 포장해 드릴게요. 복희는 능숙하게 찐빵을 포장했습니다. 손님들이 나간 후 종남이 말했어요. 우리가 뭔가 특별한 일을 하는 건 아닌데 사람들이 좋게 봐주니까 기분이 이상해요. 그만큼 요즘 세상에 이런 정겨운 모습이 드물다는 뜻이겠지. 우리는 그냥 자연스럽게 지내는 건데 말이야. 어느덧 계절이 바뀌어 초겨울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종남은 두꺼운 점퍼를 입고 복희의 가게로 향했어요. 찬 공기 때문에 숨이 하얗게 나왔지만 발걸음은 여전히 가벼웠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니까 더 일찍 와야겠네요. 누나 혼자 추운 곳에서 일하고 있을 생각하니까. 종남은 혼잣말을 하며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요즘 들어 복희에 대한 마음이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도 느끼고 있었어요. 어머, 오늘은 일찍 왔네. 복희는 종남을 보자마자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그녀도 두꺼운 앞치마를 입고 있었지만 손이 빨갛게 되어 있었어요. 손이 많이 차네요. 장갑은 안 끼세요? 종남은 복희의 손을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복희는 괜찮다는 듯이 손을 털었어요. 장갑 끼고 일하면 불편해서. 괜찮아, 이 정도는. 그래도 몸 조심하셔야죠. 감기라도 걸리면 어떡해요. 종남의 목소리에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복희는 그런 종남을 바라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고마워. 내가 이렇게 걱정해 주니까 든든하다. 복희는 평소보다 더 따뜻한 생강차를 우려 종남에게 내밀었습니다. 종남은 두 손으로 컵을 감싸며 차를 마셨어요. 누나, 저 요즘 생각해 보는 게 있어요.
종남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며칠 전부터 계속 마음속에 맴돌던 이야기였어요. 뭔데? 회장님이란 호칭도 벗고 그냥 복희 찐빵집 단골 손님으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이 들어서야 알겠네요. 진짜 소중한 게 뭔지. 종남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성공과 인정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이런 소소한 일상이 더 값진 것 같았어요. 무슨 소리야? 너는 훌륭한 사람이야. 어릴 때도 지금도 눈매가 따뜻한 사람이야. 복희는 종남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느꼈던 종남의 따뜻함이 나이가 들어서도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누나가 그렇게 말해주니까 마음이 놓여요. 사실 혼자 살면서 외로울 때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누나를 다시 만나고 나서는 하루하루가 기다려져요. 종남은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복희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매일 아침 종남을 기다리는 시간이 가장 행복했죠. 나도 마찬가지야. 혼자 지내면서 이렇게 마음 편한 사람을 만날 줄은 몰랐어. 너와 함께 있으면 어린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아.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있었어요. 그런데 누나, 우리 이제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계속 누나, 종남이 이렇게 부르기엔 좀 어색하지 않아요? 종남이 장난스럽게 물었습니다. 복희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글쎄, 뭐가 좋을까? 그냥 편하게 이름으로 부르면 되지 않을까? 그럼 앞으로 복희 씨라고 불러도 될까요? 그래, 나도 종남 씨라고 부를게. 둘은 새로운 호칭에 대해 이야기하며 웃었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두 사람의 관계가 한 단계 더 가까워진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복희 씨, 겨울이 다가오는데 가게 일이 힘들지 않을까요? 괜찮아. 오히려 겨울에 찐빵이 더 잘 팔려. 추운 날씨에 따뜻한 찐빵만큼 좋은 게 없잖아. 복희는 자신감 있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종남을 바라보며 덧붙였어요. 게다가 이제는 매일 와서 응원해주는 사람도 있고, 첫눈이 내리던 새벽, 종남은 평소보다 조금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하얀 눈송이들이 조용히 내려앉는 거리를 걸으며 그는 지난 몇 달간의 시간을 떠올렸어요. 건강을 위해 시작한 산책이 이렇게 소중한 인연으로 이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죠. 복희의 가게에 도착하자 창문 너머로 익숙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찜통 앞에서 복희가 정성스럽게 찐빵을 꺼내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어린 시절 본 따뜻한 기억과 겹쳐 보였습니다. 복희 씨, 눈이 오네요. 종남이 문을 열며 들어서자 복희가 환한 미소로 맞이했습니다. 정말 예쁘게 내리지? 올겨울 첫눈이야.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 복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얀 눈이 내리는 새벽 풍경이 더욱 로맨틱하게 느껴졌어요. 저도 그런 기분이에요. 오늘따라 왠지 특별한 하루가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종남은 평소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복희는 갓 쪄낸 찐빵을 접시에 담아 그의 앞에 놓았어요. 하얀 김이 피어오르는 모습이 창밖의 눈과 닮아 있었습니다. 오늘 찐빵이 특별히 더 맛있어 보이네요. 매일 똑같이 만드는 건데 뭐가 달라? 복희는 웃으며 반문했지만 사실 오늘은 평소보다 더 정성을 들여 만들었어요. 첫눈 내리는 날이라 그런지 마음이 들떠 있었거든요. 복희 씨와 함께 먹어서 그런 것 같아요. 혼자 먹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맛이에요. 종남의 말에 복희의 얼굴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이런 설렘을 느낄 수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그런 말하면 안 돼. 나 진짜 기분 좋아져. 기분 좋아하세요. 저도 복희 씨 때문에 매일 기분이 좋거든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고 가게 안은 따뜻한 온기로 가득했어요. 복희 씨, 저 하나 고백할 게 있어요. 종남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복희는 궁금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어요. 사실 건강 때문에 시작한 산책이었는데 지금은 복희 씨를 만나는 게 제일 큰 이유가 되었어요. 이 시간이 하루 중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에요. 종남의 진솔한 고백에 복희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자신도 같은 마음이었거든요. 나도 그래. 매일 아침 너를 기다리는 시간이 가장 기뻐. 이 나이에 이런 마음을 갖게 될 줄은 몰랐어. 복희도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눈 내리는 새벽,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찐빵 김처럼 두 사람의 마음도 따뜻하게 피어올랐습니다. 어린 시절의 첫사랑이 수십 년의 세월을 지나 다시 만나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된 거였어요. 첫사랑은 찐빵 같은 것 같아요. 종남이 문득 말했습니다. 왜? 오래 기다릴수록 더 따뜻하고 달콤해지니까요. 복희는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젊은 시절의 뜨거운 사랑과는 다른 오랜 시간 우려낸 차처럼 깊고 따뜻한 감정이었죠. 두 사람은 말없이 나란히 앉아 창밖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하얀 눈송이들이 조용히 내려앉는 새벽, 그들의 인생에도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